자, 올림포스 14강의 1번 바로 지문 분석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자,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를 수반하는 음악과 언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 소리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인간 고유의 능력은 비교 대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 탐구가 매우 어렵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이제 볼 건데,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흐름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집중하고 잘 따라와 줘야 되고, 내용의 흐름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과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의 이 음악과 언어의 중심적인 역할이라는 건 역할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사실이냐라고 보았을 때, 자, 이 둘 다는 수반을 합니다. 어떤 걸 수반하냐면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의 연속을 수반을 하고 있는 그 사실은 자연적으로 유발합니다. 어떤 비교를, 그 두 영역 간의 그 비교를 유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지문에서 지금 이 소리와 음악이라는 건 지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옆에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 그것은 비교를 유발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좀 잡아보면은 the central role, 그러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의 연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뭘 하냐면은 비교를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시라는 역접의 연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순서 삽입, 근데 순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삽입 유형으로 잡아주고 연결사 문제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역접이 나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현대 인지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 이 음악과 언어의 이 관계라는 건 이제 겨우 시작을 했습니다. 탐구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이제 보면은 유사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얘네들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예전부터 연구가 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나 아니면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어야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에서야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니까 새로운 분야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역접의 연결사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 옆에다가 새로운 분야라고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보면은, 자,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자, 이 상황은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빠르게 변화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로써냐면은 어떤 연구자들,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끌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 연구에 어디에 이러한 복잡한 여러 학문이 포함이 되어진 이 탐구에 끌림으로써 빠르게 변화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this situation이라는 게 앞에서 앞문장에서 말했던 이 주절, 이제서야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게가 아니라 빠르게 이렇게 변화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rapidly 어휘 포인트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왜인가 봤더니,
그러면은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보이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죠. 끌리고 있답니다. 어디에? 이렇게 여러 학문이 관련된 탐구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잡성. 간단하진 않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 매력, 이러한 연구의 이런 매력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되기에는 매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게 이 매력이라는 게 이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매력이 높은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다. 그러면은 그 알게 된다는 건 그 매력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가치가 높아진다. 어떤 거에 대해서? 그 연구. 그 연구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연구의 매력. 그러니까 즉, 가치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겠죠. 그거를 이제 다음 문장에서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높은가?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이 왜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가? 라고 보았을 때, 자, 인간은 견줄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냐? 그 소리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에서는 견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소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장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보면은 많은 분야,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서 그리고 시각적 촉각에 있는 그런 우리의 경험에서의 많은 분야는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뭐로부터냐면은 연구를 함으로써인데 어떤 거냐면 그 다른 동물의 뇌와 행동을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경험이 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종들과. 자, 여기에서 이제 not that에서는 이 that이라는 건 뭐랑 똑같냐면은 so 그리고 very.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어와 이렇게 that이 같이 쓰였을 때는 이 친구는 부사로 쓰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다른 종들과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각적이나 촉각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동물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감각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5번 문장과 6번 문장에 대조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7번 문장에서도 지금 however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6번 문장과 7번 문장이 대조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번 문장을 왜 나왔냐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의 대상이 쓰였던 거고 비교 대상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봤을 때 자, 이런 언어와 음악에 관해서는 자, 우리의 종은 정말 독특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니크를 어휘 포인트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만듭니다.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무엇을 어렵게 만드냐라고 보았을 때 이런 언어와 음악에서 통찰력을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뭐로써? 인지 체계로서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인지체계로서 통찰력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그 앞문장에서 인간이라는 종은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종들과 이거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계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ifficult 어휘 포인트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요지로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 문장도 주제랑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리와 그 음악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의 연속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의미에서부터가 이미 다른 종들은 그거를 알 수는 없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 문제 유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장 내에서 주제와 연관 있는 키워드들을 꼭 표시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법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 포인트로서는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기 동격, the fact 뒤에 동격 that. 그러면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뭐 in이치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in이치로 왜 헷갈리냐면은 뒤에 지금 완전 문장이 나왔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줘야 되는 형용사절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n이치가 들어갈 수가 없다. 관계부사절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invite 같은 경우에 수위치 지금 앞에 A and B로 나왔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잡아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begun, 사실 여기는 이제 being이 들어가도 되죠. being이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be explored 여기가 지금 수동으로 쓰였다. 그래서 능동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be poised to change, 이거는 암기 포인트로 잡아두고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R도 수일치 지금 앞에 있는 researchers 지금 자리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수동태도 지금 자리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능동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많이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서는 여기서 이제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였다는 거, 이거는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은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주제와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여기선 도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도입, 유사성.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구체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 이 새로운 분야라는 건 그 음악과 언어의 그 유사성 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 초기 단계 음악과 언어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설명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학문이라는 거는 가치가 매우 높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 인간이라는 거는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 매우 희귀하다.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화로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에는 요지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강의 1번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